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은 영상 한 편에 작품 한 편을 담아 여러분께 소개드려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하고 협업하는 영상 비중만 높아지고 정작 자발적으로 읽은 책은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그달에 읽은 책을 간단하게라도 여러분과 공유하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달에 읽은 책. 첫 번째 영상으로 2024년 1월에 읽은 책 7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소설 공부해야 산다입니다. 2023년 12월 중앙북스를 통해 출간된 작품인데요. 웹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했습니다. 2025년 미국 나사를 통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이 있음이 알려졌고요. 혜성은 5년 뒤인 2030년 지구와 충돌할 것임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종말을 앞둔 상황에 처한 거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은 국가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의 행보를 따르게 되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후 나사는 남극 지표 및 5km 지점에 벙커를 지으면 최대 1만 명이 혜성 충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전 지구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벙커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이 벙커에 들어갈 생존자 수를 할당했는데요. 이는 국가별 국력 차이와 인구수를 고려해서 결정된 것으로 대한민국에는 총 108장의 생존 티켓이 주어졌어요.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벙커에 들어갈 생존자 108명을 결정지을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공부, 외모, 운동, 모두가 생존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작품의 주인공인 김수석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생존자로 선발되지 못한 김수석은 혜성 충돌을 맞이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기서 끝? 아니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진도준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눈을 뜹니다. 미래의 기억을 모두 가진 채로 말이죠. 그렇게 주인공이 다시 눈을 뜬 때는 지구 멸망 6년 전인 2024년, 아직 세상에 혜성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기 전입니다. 도전? 재밌겠죠? 요즘 미디어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회빙환, 그러니까 회기, 빙의, 환생, 그 형태에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가벼운 문체를 사용하면서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여기에 날카로움이 더해져 있어요. 간략한 소개만 들으면 코미디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작품은요, 모든 것을 시험과 성적으로 줄 세우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세태를 비꼬는 날카로운 풍자로 가득합니다. 코미디라면 블랙 코미디죠. 제가 읽은 단행본에는 1화부터 15화까지가 수록되어 있고요. 웹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스풀 여기를 통해서 연재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200화까지 예정이 되고 있다는데요. 저는 사실 드라마도 그렇고 일단 시작하면 끊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직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드라마로도 나온다니까요. 예습 차원에서 앞부분 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1월에 읽은 책 두 번째는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단독 리뷰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작품이니까요. 여기 카드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스핑크스 얘기 영상으로 만든다 해놓고 아직 시작도 못한 건 비밀입니다. 이어지는 1월에 읽은 책 세 번째, 시한부입니다. 2024년 1월 23일 바른북스를 통해 출간된 작품인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한 덕분에 출간일보다 조금 앞서서 책을 펼쳐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읽어왔던 하이틴이나 학원물과는 달라요. 무거운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유수아라는 이름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수아는 크리스마스에 단짝 친구인 윤서의 자살을 목격합니다. 알고 보니까 윤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에 죽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미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주인공 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다음 해 크리스마스에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그때부터 자발적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청소년들의 고충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와 닿으시나요? 사실 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왜?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보니까 책을 펼칠 때 호기심보다는 사실 걱정이 컸습니다. 요즘에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이야기 자주 언급되잖아요. 지금 중학교에 다닐 나이의 청소년들과 저와의 세대 간 거리는 더 멀 거예요. 사실 겉모습만 보잖아요. 애기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중2병이니 뭐니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땠어요? 저도 그 시기에 고민이 되게 많았고 세상 끝나버릴 것 같은 속상한 일도 많았고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기억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강한 기억도 있어요. 이 작품은 지금 그 나이대 친구들의 속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쁜 외모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연이, 학업 스트레스로 짓눌려 살고 있는 정아, 아역 배우로 활약했지만 지금은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주연이, 자해를 도구 삼아 관심받으려고 하는 선유. 이렇듯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을 것들이 한 편의 이야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주인공인 수아가 예정한 날짜에 스스로 죽을 것인가? 라는 큰 물음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구조인데요. 재미있는 작품이었다기보다는 사색을 제공하는 작품이었다라고 평하겠습니다. 물론 40대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이 작품을 읽는다면 큰 공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작품에 현실감을 더해주는 포인트, 뭐니뭐니 해도 작가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시한부의 백은별 작가는 올해로 14살 된 중학생입니다. 와, 중학생이 장편소설을 출간했어? 이런 칭찬 이미 많이 들었을 테니까 저는 아낄게요. 대신에 14살 중학생이 쓴 작품이기 때문에 믿고 볼 수 있겠다라는 강한 믿음을 드립니다. 책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를 읽어보면요, 백은별 작가에게도 실제로 힘든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작품에는 어떤 형태로든 작가의 삶이 반영됩니다. 무기여자리꼬라가 해밍웨이의 젊은 시절 이야기라고 불리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지난 모비딕 영상에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걸 언급하면서 편견이라는 말을 다뤘었는데요. 성인의 시각에서 잘 모르는 것에 해당하는 지금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매우 적합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2 작가의 시선에서 본 청소년 우울증과 자살 이야기, 시한부가 1월에 읽은 책 3번째였습니다. 1월에 읽은 책 4번째 작품은 소설 요괴워사 2 각성입니다. 이 작품은 단독 리뷰 영상으로 소개 드렸으니까요, 카드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이어지는 1월에 읽은 책 5번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2세입니다. 지난 오이디푸스 왕 여기에 이은 열린 책들 세계문학 287번 작품인데요. 요번에도 희곡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뭐 긴 말이 필요 없는 레전설이죠. 4대 비극이라 불리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매우 너무 아주 유명하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밤의 꿈 등등. 그런 그가 영국의 역사를 다룬 희곡을 시리즈로 집필했어요. 영국의 존 왕에서 헨리 8세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에 걸친 영국 역사를 다루는데요. 제가 읽은 리처드 2세는 셰익스피어의 이런 역사극들 중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정치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거를 단독 리뷰 영상으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다행히 분량도 짧아서 4회독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쉽게 설명드리기에는 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독 리뷰는 안 했습니다. 지난 오이디푸스 왕처럼 지식을 기본으로 읽어야 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라면 읽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영국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매우 재밌게 읽을 수 있을 작품이죠. 셰익스피어의 엄청난 연출력 이미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이 작품을 모르고 보면 재미없고 알고 보면 엄청나게 재밌는 작품이라고 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월에 읽은 책 6번째, 부자들의 멘토입니다. 경제 경영서로 분류가 되는 책인데요.
2024년 1월 대한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두 명의 작가께서 공저한 책이에요. 여기 두 분 나오죠. 한 분은 제가 지난 여름 인터뷰 영상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는 무일푼 백수에서 130억 자산가로 우뚝 올라선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오두환 대표님이고요. 또 한 분은 보험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재무설계의 신 정미경 하나생명 명예부사장님입니다. 매우 돈과 밀접하실 것 같은 분들이죠. 이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책을 썼으니 이른바 부자 되는 방법이 담긴 책.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두 명의 저자의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있는 에세이 형태, 그리고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을 안내하는 자기계발서 형태인데요. 굉장히 구체적인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뭐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계발서가 다 그렇죠. 독자가 읽고 그걸 실천을 하지 않을 뿐, 실천하기만 한다면 성공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이야기가 담겨있다.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1월에 읽은 책 7번째,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너에게입니다. 2023년 출판사 부크럼을 통해서 출간된 에세이입니다. 작가는 무려 제 동료 북튜버인 변진서 작가님이에요. 게다가 첫 책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작가께서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로 유튜브 변진서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껏 동종업계에 종사 중이신데요. 이 책에는 5년이 넘은 고인물 북튜버의 독서 내공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건 책으로 연결이 되는 놀라운 생각의 방향. 타고난 독서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야기는 북튜버, 작가 이런 수식어를 떼놓은 변진서라는 인간의 살기 위한 생각의 투쟁과 몸의 투쟁이 담겨있다 라고 보면 좋습니다. 저자는 이 투쟁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어렴풋이 발견한 것 같아요. 뭐 명확하게 발견했다 이렇게 확정짓기에 우리 삶이 변화가 너무 크죠. 그래서인지 저는 어렴풋이라도 발견한 사람도 거의 못 만나봤어요. 이 책은 저자의 힘들었던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장해서 지금의 즐거움을 만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00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에 그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압축한 것도 놀랍고요. 무작정 감성만 내세워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이러는 것이 아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 인문학적 지식을 사례로 들면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책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놀랍죠?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정당성을 인문학으로 증명하는 맛있는 비빔밥 같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변진서 작가님이 어떤 스타일일지 조금 더 명확하게 추측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저랑 닮았더라고요. 제가 올해 새롭게 출간할 다음 책에서 할 얘기를 먼저 다 해버렸어요. 소재만 다를 뿐 분석적인 스타일,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한 스타일, 요런 점이 기대 이상으로 매우 큰 만족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 표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인문학 냄새가 안 나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론, 이 책은 저자 스스로가 깨달아간 과정과 인문학적 분석의 결합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행복한 삶을 가리키고 있는 마인드라는 이정표를 선물 받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2024년 1월에 읽은 책 정리였습니다. 새롭게 준비한 콘텐츠인데 어떠셨나요? 첫 영상이라서 생각 이상으로 길어졌어요. 다음 2월에 읽을 책 영상은 더 좋은 구성이 갖춰지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독서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4월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